안녕하세요. 게으른 개미입니다. 제 메인 계좌 두 개의 수익률을 공개합니다. 저는 돈 잘 벌고 극단적으로 저렴한 배당주 위주로 매우 보수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주가가 오르면 교체하고 내리면 배당을 받으면서 받은 배당금으로 계속해서 재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0년 1월 1일부터 첫 번째 계좌의 수익금은 9,500만 원 정도이고 수익률로는 142%입니다. 저는 유명한 종목보다 저평가 종목만을 매수하고 장기 투자하는 가치 투자하면서 느리지만 복리의 힘을 느끼면서 자산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좌의 오늘 기준 2년 9개월간의 수익금은 약 1억 1,870만 원이고 수익률은 67%입니다. 가치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채널에 많이 와주세요. 보유 종목도 매주 공개하고 있으니 제 채널에 많이 놀러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게으른 개미입니다. 9월 4주차 주식투자 보고서를 시작합니다. 9월 월간 실적을 보면 9월 현재까지 코스피는 마이너스 7.4%를 기록하고 있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9.6%이며 제 계좌는 마이너스 3.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9월 현재까지 코스닥은 무려 10% 가까이 빠지는 등 생각보다 가파른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2년 연간 기준으로는 현재까지 코스피는 마이너스 23.1%, 코스닥은 마이너스 29.5%, 제 계좌는 마이너스 6.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투자 보고서를 매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로 보면 코스피는 8.1% 상승하였고 코스닥은 13.5% 상승하였으며 제 계좌는 76.6% 수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누적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1억 3,209만 원의 수익을 기록하였고 2021년에는 1억 843만 원의 수익을 기록하였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마이너스 3,515만 원을 기록 중입니다. 월별로도 9월에는 마이너스 1,676만 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보유 종목 현황입니다. 한 주 동안 거래는 역시 없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예상대로 금호석유의 자사주 소각 공시가 있었습니다. 소각 예정 금액은 지난번 자사주 취득 전액인 1,500억이고 소각 예정일은 9월 27일입니다.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소각은 기존 주주들의 회사에 대한 지분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배당과 같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오히려 세금이 없기 때문에 배당보다 세금 면에서 우월합니다. 금호석유는 이번 자사주 소각의 목적을 주주가치 제고라고 확실히 하였습니다. 금호석유는 피크아웃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돈도 잘 벌고 엄청난 배당과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소각까지 적어도 한국 시장에서는 주주가치 측면에서는 훌륭한 기업임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한 5년만 이렇게 지속해준다면 주가는 정말 폭발적으로 상승할 것입니다. PER의 20배 수준인 애플이 지속적인 주가 상승을 보여준 이유도 바로 지속적인 자사주 매입과 소각 때문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PER이 5배인 기업이 자사주 매입만 적극적으로 실시하면 산술적으로 주가는 20년 뒤 81배에 이른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1억이 81억이 되는 것입니다. 해당 내용은 제가 영상 말미에 참고로 붙여놓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배당 현황입니다. 전년 기준으로 배당을 받았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 내년에 받을 배당금은 세금을 제외하고 연 3,240만 원 수준입니다. 12개월로 나누면 매월 269만 원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당 여부에 대해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는 와이프 계좌, 자녀 계좌, ISA 계좌, IRP 계좌로 분산해서 관리하고 있어서 앞으로 몇 년간은 금융소득이 개인당 2천만 원을 넘지 않을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속도라면 머지않아 2천만 원을 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매도하고 연초에 매수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최대한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는 것을 피하는 게 이득이라는 판단입니다. 투자보고서 작성 이후 코스피, 코스닥과 제 계좌는 계속해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제 투자 방향이 틀리지 않은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배당주 투자, 저PER 투자에 대해 과연 이런 고리타분한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나? 의문을 가지신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분들께 이번 주말에 읽을 만한 책으로 제레미 시겔의 주식에 장기 투자하라를 추천드립니다. 생각보다 가볍게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자사주 매입과 소각의 마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이미 예전에 한번 언급한 내용이니 아시고 계신 분들은 그냥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기업이 자사주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현금을 충분히 보유해야 합니다. 우리가 종목을 매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업이 자기 주식을 매수하는 데에도 똑같은 현금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럼 자사주 매입은 왜 하는 것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모든 이유들 중 반드시 만족해야 하는 전제는 자기 주식이 싸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우리가 주식을 매수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우리도 어떤 주식을 매수할 때 그 주식이 싸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워렌 버핏도 본인이 저렴하다고 생각한 회사에 투자를 하겠지만 버크셔 해서웨이가 저렴하다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합니다. 애플도 매년 벌어들이는 엄청난 현금의 많은 부분을 자사주를 매입하는 데 사용합니다. 애플의 주가가 꾸준히 상승한 데에는 자사주 매입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애플은 지난 한 해만 100주의 자사주를 매입 후 소각했습니다. 워렌 버핏은 올해 주주서 안에서 애플 덕분에 버크셔의 실적이 최대 실적을 올릴 수 있었다고 견해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애플의 자사주 매입 소각 덕분에 버크셔가 보유한 애플의 지분은 5.4%에서 6%로 상승하였습니다. 추가 매수 없이 지분이 상승하는 효과를 나타낸 게 바로 자사주 매입의 마법입니다. 만약 매년 주가 대비 많은 현금을 벌어들이는 회사가 꾸준히 자사주를 매입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주가는 낮은데 돈을 잘 버는 회사라는 것은 PER이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꾸준히 매년 PER이 5인 회사를 가정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꾸준히 PER이 5인 회사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00억짜리 회사가 매년 20억을 번다면 그 회사의 가치가 계속 100억에 머무를 리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00억짜리 회사가 매년 20억을 꾸준히 번다면 그 회사는 어느새 200억짜리 회사가 되어 PER이 10이 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주식에는 PER이 5 이하인 종목이 널려 있습니다. 몇 년간 오르지도 않은 종목도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PER이 5인 종목이 주가가 오르지 않아 계속 5에 머무르면서 회사가 벌어들이는 순이익의 전부를 자사주 매입하는데 사용한다고 가정하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시총 1조짜리 회사가 있습니다. 한 주당 가격은 10만원이고 총 주식의 발행량은 1천만 개입니다. 이 회사는 매년 2천억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즉, 이 회사의 PER은 5입니다. 매년 2천억의 순이익 전액을 자사주 매입에 사용하고 20년간 시총은 1조로 변함이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즉, 주가는 오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첫해 이 회사는 2천억의 순이익으로 한 주당 10만원인 주식 200만 개를 매입한 후 소각하였습니다. 이제 총 주식 수는 800만 개가 되고 시총은 1조이므로 주식 한 개의 가격인 주가는 12만 5천원이 되었습니다. 800만 개에 12만 5천원을 곱해야 1조가 되니까요. 두 번째에 이 회사는 다시 2천억의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2천억의 순이익으로 이제 한 주당 12만 5천원인 주식 160만 개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식 수는 640만 개가 되고 시총은 1조이므로 주가는 15만 6,250원이 되었습니다. 이를 20년간 반복하면 주가는 867만원이 되고 주식 수는 11만 5,292주 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주가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기하급수 형태로 늘어나게 됩니다. 10년 차에 주가는 9.3배가 되고 20년 차에는 주가가 86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 실적을 갖춘 기업이라면 시총이 1조에 머무를 수 없겠죠. 만약 우리나라 평균퍼라고 할 수 있는 PER 10 정도에 이르러 시총이 2조가 된다면 20년 뒤에 주가는 192배가 될 것이고 시총이 4조가 된다면 주가는 384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자사주 매입과 더불어 대표적인 주주 친화 정책 중 하나인 배당과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사주 매입의 효과는 배당과 큰 틀에서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배당을 받은 주주 모두가 배당받은 돈으로 다시 그 주식을 산다면 결국 이는 회사가 배당금을 주지 않고 그 돈으로 자사주를 사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자기 지분율이 똑같이 늘어나는 것이니까요. 다만 여기서 작은 차이가 있다면 배당에는 세금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배당을 받는 경우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며
배당을 받은 사람에 따라서는 종합소득세에 해당되어 더 많은 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보다 자사주 매입, 소각이 훨씬 이익입니다. 그런 면에서 메리츠 금융지주, 메리츠증권, 메리츠보험의 자사주 매입 소각 정책을 정말 환영합니다. 이런 회사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은 정말 훌륭하지만 한 발 더 나아가 자사주를 꾸준히 매입하고 소각하는 회사가 모두에게 훨씬 이득인 것입니다. 소액 주주는 물론이고 대주주도 배당을 수십억 받고 받은 배당금의 40% 넘는 세금을 내는 것보다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하는 게 더 이득일 텐데 말이죠.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내용은 모두 이론적인 설명입니다. 100% 수익을 자사주 매입 후 소각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낮은 PER을 유지하는 회사는 국내 주식시장에 의외로 많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자사주 소각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사주 매입할 때에는 주주 친화 목적이라고 기재하고선 소각을 하지 않는 경우는 사기를 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사주 매입할 때에는 주주 친화 목적이라고 하고선 자사주를 성과급으로 나누어 주거나 지배구조를 튼튼히 하기 위해 사용한다면 그게 어떻게 주주 친화 목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위와 같은 이유로 저는 자사주를 매입하는 종목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매입한 자사주는 반드시 소각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 개미입니다. 제가 보유한 유일한 미국 주식 ETF인 SPYD의 분기 배당금이 도착하였습니다. 세후 174.6달러가 입금되었는데요. 원화로 24만원가량 되는 셈입니다. 미국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SPY ETF가 가장 유명한데요. SPYD ETF는 SPY ETF 구성 종목 중에서 배당률이 높은 고배당주 80종목을 골라서 만들어진 ETF입니다. 올해 3분기 SPYD의 주당 배당금은 0.4184달러입니다. 작년 3분기 배당금인 0.3866달러보다 0.0318달러 상승했습니다. 이번에 받은 분기 배당금으로 저는 다시 SPYD ETF 4주를 추가 매수하였습니다. 저는 2020년에 몇 차례에 걸쳐 총 현금 1,500만원을 투입해 SPYD 458주를 매수하였으며 그 이후로는 배당금으로 계속해서 재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9번의 배당을 받았고 받은 배당금은 모두 1,794달러입니다. 주식 수량도 37주가 늘어나 현재는 495주가 되었습니다. 주식 수량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받는 배당액도 늘어나고 늘어난 만큼 주식을 더 많이 살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평가액은 2,579만원입니다. 원금이 1,500만원이니 수익금이 현재 1,000만원을 넘었고 수익률로는 65%가 넘는 셈입니다. 어플에 나온 평가손익은 배당으로 산 주식도 현금을 투입해 매수한 것과 동일하게 원금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SPY는 급하게 돈이 필요하지 않은 이상 매도 없이 꾸준히 배당금을 재투자하며 수량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올해 받은 배당금 현황입니다. 국내 주식에서 받은 배당금이 2,623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SPYD에서 받은 배당금이 총 78만 8천원입니다. 이로써 올해 제가 받은 배당금은 세금을 제외하고 모두 2,705만원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게으른개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 개미입니다. 우리나라 주가지수가 2년 전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3,400대를 찍었던 코스피가 2,100대로 추락하면서 1,300포인트가 빠지면서 고점 대비 거의 40% 가까이 빠졌습니다. 불과 3년간의 지수 변동폭만 보더라도 이렇게 변동폭이 큰데 수십 년이 넘는 일생 동안 시장을 보아온 투자의 대가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책 중 하나인 제레미 시겔의 주식에 장기 투자하라라는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제레미 시겔 교수는
미국 펜실베니아대 와튼 스쿨 교수로 지금이 주식을 사야 할 시기라고 연일 강조하던 강세론자입니다. 그럼 책의 내용을 일부 발췌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주식은 장기적으로 채권 수익을 큰 격차로 이기며 특히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더욱 벌어집니다. 과거 데이터를 한정해서 봤을 때 고배당주의 수익률이 저배당주의 수익률을 이깁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이런 통계 수치는 쭉 이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아무도 경제순환을 예측하지 못합니다. 어떤 경제 전문가도 못하는 경기 침체를 예측하려 하지 말고 기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펀드는 수수료로 수익률을 깎아 먹습니다. 차라리 수수료가 낮은 ETF에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증시의 평균 PER 값은 10초반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이 주가 대비 연평균 7-8%는 수익을 내는 것입니다. 10억을 투자했다면 평균적으로 그 지분이 벌어들인 수익은 월 600 정도 수익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낮은 PBR, 낮은 PER의 가치주의 실적이 성장주를 이겨왔습니다. 물론 최근 1-2년은 성장주가 이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식시장 전체적인 예측은 어렵기 때문에 사실 시간 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물가가 오르면 주가는 결국 오릅니다. 장기적으로 PER의 역수가 주식 투자의 수익률이 되어야 합니다. 이 책은 정말 많은 데이터 분석과 논리적이고 쉬운 설명이 읽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명저입니다. 그리고 세계적 투자대가인 존 템플턴, 워렌 버핏, 벤저민 프랭클린, 피터 린치 등의 명언을 같이 언급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쓰여진 지 좀 되긴 했지만 그 바탕에 깔린 원칙과 논리는 현재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일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용을 쓰지 않고 TQQQ나 SQQQ에 투자하는 도박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 잘 버는 기업을 골고루 분산 투자했다면 이제는 기다리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게으른개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개미입니다. 힘들었던 9월 한 달도 끝났습니다. 9월 한 달간 코스피는 12.8%나 하락했고 코스닥은 무려 16.7%나 하락하였습니다. 제 계좌는 7.4% 하락으로 그나마 선방을 한 듯 합니다. 22년 현재까지 연간 실적을 보면 코스피는 27.6% 하락하였고 코스닥은 34.9% 하락하였으며 제 계좌는 11% 하락하였습니다. 고배당 가치주들이 덜 빠져서 제 계좌가 그나마 선방한 듯 합니다. 반대로 반도체, IT, 바이오 등 성장주들은 평균보다 더 빠져서 반토막 난 종목도 많은 듯 합니다. 투자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20년 2월 이후의 실적을 보면 코스피는 1.7% 상승하였고 코스닥은 4.7% 상승하였으며 제 계좌는 68.8%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적 실적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9월 한 달간 3,777만원의 마이너스를 기록하였고 올해 연간으로는 5,616만원의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자보고서를 작성한 이후로는 1억 8,436만원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월간 기준으로는 1월과 6월에 이어 다시 한번 큰 폭의 하락을 맞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면 주식 세일 기간을 지나칠 수 없겠죠. 9월 마지막 주에 현금을 짜내어 200만원을 추가로 매수하였습니다. 올해 추가로 투입된 현금은 총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유 종목 현황입니다. 추가로 투입한 200만원으로는 SK 우선주를 매수하였고 짜투리 금액으로는 인상가를 매수하였습니다. 금호석유는 약속대로 자사주를 소각하였으나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급락하면서 시장의 관심을 별로 받지 못했습니다. 9월 마지막 주에는 신영증권의 자사주 매입 공시가 있었습니다. 올해 5월에 이어 두 번째 자사주 매입입니다. 정말 꾸준한 자사주 매입입니다. 보통 주식 10만 주와 우선주 5만 주로 총 금액은 약 80억 정도입니다. 취득 목적은 주주가치 증대입니다. 주주가치 증대가 목적이라면 소각이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자사주 소각은 깜깜무소식입니다. 이미 보통주의 33%, 우선주의 73%나 자사주로 보유 중인데
매년 2번씩 이렇게 자사주를 매입하다 보면 언젠가는 유통 주식이 부족해서라도 한 번 급등을 연출하지 않을까 기대도 해봅니다. 현재 내년에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총 배당금은 세금을 제외하고 총 3,230만 원 수준입니다. 시가 배당률로는 8.4%나 되네요. 올해 배당금을 기준으로 한 수치이기 때문에 조금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게으른 개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 개미입니다. 게으른 개미 펀드에 29번째와 30번째 종목을 선정합니다. 29번째 종목으로 SK 우선주를, 30번째 종목으로 한국금융지주 우선주를 선정합니다. 오늘 종가로 각각 1억 원씩을 매수하였다고 가정하고 1년 뒤 종가로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펀드는 너무너무 저렴한 상태의 종목을 모의로 선정한 후 기계적으로 1년 후의 성적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SK 우선주는 퍼값이 3.79배, PBR 값은 0.42배, 배당률은 4.7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버크셔 해서웨이를 꿈꾸며 대표가 2025년까지 주가를 200만 원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과연 그 결과가 어떨지 궁금합니다. 한국금융지주 우선주는 정말 나올 수 없는 가격대까지 내려왔습니다. PER 값은 1.87배, PBR은 0.34배이고 배당 수익률은 무려 13.93%나 되네요. 정말 더 이상 떨어질 구석이 있을까 생각이 되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게으른 개미 펀드 편입 종목 성적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펀드에 편입되어 1년의 투자기간이 종료된 종목은 총 13종목입니다. 종목당 1억씩 투자되어 수익금은 합계 8.7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장 성적이 좋은 종목은 메리츠 금융지주로 무려 3.6억의 수익을 나타내 주었고 가장 성적이 저조한 종목은 금호석유 우선주로 약 2,200만 원의 마이너스를 나타내었습니다. 현재 투자 진행 중인 종목은 모두 15종목입니다. 플러스인 종목은 HD현대와 BYC 우선주 단 2개뿐인 상황이며 13종목은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종목의 수익 현황은 마이너스 2.2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정된 모든 종목의 평가금액 현황 그래프입니다. 1억을 나타내는 선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플러스가 날 때에는 크게 나고 마이너스는 적게 나면서 전반적으로 수익이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손실을 최대한 입지 않기 위해 매우 보수적으로 종목을 선정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PER 종목, 저PBR 종목, 고배당주, 자산주 등 심각하게 저평가 중인 종목만을 골라 골고루 분산 투자하면 하방은 지지가 되고 상방은 열려 있다 보니 수익이 나는 구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어느 정도 하락하더라도 배당 수익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면서 더욱 하방을 지지해주기 때문에 안전하면서도 꾸준히 자산을 우상향시킬 수 있는 투자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게으른 개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 개미입니다. 저는 작년 8월 중순에 두 자녀에게 각각 2천만 원씩을 증여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인 자녀에게는 10년에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는데요. 조금이라도 일찍 증여해주고 자산을 불리면 나중에는 불린 자산만큼 세금 없이 증여를 해준 게 되기 때문에 일찍 증여를 진행하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계좌 모두 주식을 사주었습니다. 1년 2개월이 지난 두 계좌의 현황을 공개합니다. 먼저 첫 번째 계좌입니다. 총 평가액은 1,433만 원으로 마이너스 567만 원입니다. 수익률로는 마이너스 28.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시 코스피 지수가 3,200쯤 되던 때이기 때문에 지수와 비슷한 하락을 보이고 있는 듯합니다. 매수해준 종목은 대부분 금호석유 우선주이고 일부 우리기술투자와 대신증권 우선주를 매수해 주었습니다.
매수 금액이 2천만 원을 넘어가는 이유는 배당금을 받아서 산 금액까지 매수 금액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계좌입니다. 두 번째 계좌도 거의 비슷합니다. 보유 종목도 금호석유 우선주가 대부분이고 총 평가액은 1,440만 원으로 비슷한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10년, 20년 투자할 계획이고 매년 배당금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급한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쯤에서 두 자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게으른 개미입니다. 코로나 이후 대상승장으로 인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3배 가까운 거래 대금을 기록하면서 많은 증권주들의 이익이 급증하기도 하였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대형주보다는 비교적 소형주와 중형주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전체 시장은 대형주가 81%를 차지하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대형주의 55% 정도만 투자했습니다. 특히 20대일수록 한 두 종목에 투자하는 경향이 강했고 이런 집중 투자는 투자 금액이 작을수록 두드러졌습니다. 반대로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투자 금액이 클수록 골고루 분산 투자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코로나 때 새롭게 진입한 신규 투자자들의 가장 큰 패착은 회전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회전율이란 거래 빈도를 말합니다. 특히 20대, 그리고 남성, 그리고 투자금이 작을수록 거래 빈도가 높았습니다. 즉, 이들은 돈을 빨리 벌려는 욕심이 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신규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거래 비용을 제외해도 5.9% 수익에 불과했으며 거래 비용을 포함하면 코로나 이후 대상승장에서 마이너스 1.2%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20대도 수익의 40% 정도를 거래 비용으로 날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 비용이란 주식거래마다 발생하는 세금과 수수료를 말합니다. 주식거래 수수료는 요즘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증권사도 많지만 세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을 매도할 때마다 매도 금액의 0.23%가 세금으로 발생합니다. 1,000만 원을 가지고 매도를 한번 하면 23,000원이 세금으로 나갑니다. 1년 동안 100번을 매도하면 230만 원이 세금으로 나가는 셈입니다. 23%를 세금으로 납부하고도 과연 어떤 시장에서 어떤 투자자가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코스피와 코스닥 수익률에 비해 신규 투자자들은 무려 17.6%의 초과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나이,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개인 투자자가 지수 대비 초과 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지수에 투자만 했어도 성공이라는 뜻입니다. 코덱스 200이나 아리랑 200 혹은 아리랑 고배당주 ETF를 매수하는 게 훨씬 성과가 좋습니다. 유일하게 지수 대비 수익을 낸 사람들은 바로 1억 원 이상 투자자들입니다. 100만 원을 투자한 사람은 비교적 매도를 쉽게 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1억 원 이상 투자자들은 거래 빈도가 비교적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엉덩이 무겁게 투자한 결과 지수보다 높은 성적을 거둔 것입니다. 이렇게 초과 수익에 영향을 준 요인은 거래 회전율과 일중거래 비중 그리고 종목 교체율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거래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수익이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거래하는 습관, 오늘 사고 내일 파는 습관, 심지어 5분도 안 되어 사고 팔고를 반복하는 단타 습관, 주식방송에서 책임회피용으로 손절 라인 그어가는 걸 자주 보는 습관, 이런 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도박은 하면 할수록 항상 들어가 돈을 다 가져가는 것처럼 주식도 도박처럼 하다 보면 어느새 세금으로 다 탕진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건전한 주식 투자를 망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4개 대형증권사의 개인 투자자 20만 명의 20년 3월부터 10월까지의 주식 거래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수익을 못 보는 이유에 대한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째, 개인 투자자는 중소형주 비중이 높으면서 IT, 의료 섹터의 비중이 높고 분산 투자 수준이 낮습니다. 둘째, 거래 회전율, 일중거래 비중,
종목 교체율이 매우 높아 투기적인 투자 형태를 띱니다. 셋째, 거래 비용을 고려하면 시장 수익률을 하회하며 특히 신규 투자자, 그리고 소액 투자자는 상승장 속에서도 60%가 손실을 시현했습니다. 이 분석은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지난 21년 11월 발간한 코로나19 국면의 개인 투자자 투자 행태와 투자 성과라는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게으른개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개미입니다. 10월 첫째 주 보고서입니다. 10월 한 주간 코스피는 3.6%가 상승하였고 코스닥은 3.8%가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계좌는 2.9%가 상승하였습니다. 다행히 9월 큰 폭의 하락을 어느 정도 만회하는 분위기입니다. 22년 현재까지 연간 기준으로는 코스피는 마이너스 25%이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32.4%이며 제 계좌는 마이너스 8.5%의 성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투자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누적 실적은 코스피는 5.4% 상승, 코스닥은 8.7% 상승한 상태이며 제 계좌는 73% 수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별 세부 현황입니다. 지난 9월 마이너스 3,977만원의 큰 폭의 하락을 맞았었는데요. 이번 달에는 한 주 동안 1,481만원을 회복하였습니다. 투자 보고서 작성 이후로는 1억 9,717만원의 수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다음 주에는 앞자리가 2억으로 바뀌길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보유 종목 현황입니다. 이번 주에도 거래는 없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보유 종목 중 자사주 관련 공시가 몇 개 있었습니다. 우선 금호석유 우선주가 자사주를 소각하면서 약간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였습니다. 금호석유 본주가 특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틀간 무려 14%가 올라주었습니다. 우선주는 이틀간 6.2%가량 올랐는데 우선주도 다음 주에는 좀 더 힘을 내주었으면 합니다. 지난주 신영증권이 자사주 10만 주 취득 공시를 하면서 이번 주 자사주 매입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영증권은 거래량이 거의 없는 종목인데요. 거래량 대비 큰 비중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주가의 하방이 튼튼하게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두 표를 함께 보시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9월 30일부터 거래량을 살펴보면 9월 30일 신영증권의 거래량은 불과 3,116주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량은 1,667주가 있었습니다. 거래의 반이 자사주 매입인 것입니다. 10월 4일에는 2,285주의 거래가 있었고 자사주 매입은 734주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5거래일간 총 거래량은 14,255주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자사주 8,236주를 매입하였습니다. 비중으로 보면 전체 거래의 57.8%가 자사주 매입인 것입니다. 이는 주가의 하방을 강하게 지지해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신영증권이 적극적으로 자사주를 모두 매입한다면 하방이 막힌 채 주가의 상승도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신한지주도 1,500억 원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발표하였습니다. 신한지주의 시총에 비하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분기 배당금 400원에 이어 주주친화 측면에서 국내 주식답지 않게 아주 훌륭해 보입니다. 특히 자사주 매입에 그치지 않고 소각까지 발표한 점을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신영증권도 자사주 전체는 아니더라도 자사주 일부라도 소각을 같이 해주길 기대해 봅니다. 현재 보유 중인 종목을 통해서 예상되는 배당금은 세금을 제외하고 3,238만원입니다. 이제 배당 기준일이 2달도 채 남지 않았네요. 배당락이 걱정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기서 얼마나 더 떨어지겠나 라는 생각입니다. 생각보다 떨어지지 않는다면 배당금은 정말 현금 보너스가 되는 셈이겠죠. 배당금으로 내년에 주식을 더 많이 모을 수 있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게으른개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